호흡 명상을 할 때 코끝에 집중을 해야 하나요? 코끝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 명상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지 코끝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호흡을 아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안단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한 호흡을 알아차린다고 하면 호흡이 들어갔다가 나갔다는 거 이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근데 이걸 너무 자세하게 알아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들숨과 날숨을 안다는 정도만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자세하게 알아차리려고 하면 이것을 호흡을 막 잡게 되거든요. 내가 통제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서 그리고 그 호흡은 저절로 일어나죠. 저절로 일어나는 호흡을 아는 정도. 들쓰면 들숨인 줄 알고 날쓰면 날숨인 줄 아는 정도. 그리고 내가 위치에 관심이 없잖아요. 위치에 관심이 없으면 위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꾸 개발이 됩니다. 내가 호흡이 일어나는 위치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온갖 데 다 느껴집니다. 코끝에서부터 이제 목구멍까지 들어가서 배에도 느껴지고 막 이게 다 가능합니다. 이게. 근데 내 관심을 안 두잖아요. 내 초점을 단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거기에만 딱 초점을 두면 위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나중에 이게 쭉 그냥 들숨과 날숨 알다 보면 나중에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대한 인식도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호흡이 들어간지 나간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 점점 사실 명상 주제는 명상이 개발됨에 따라서 단순화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냥 아주 균일한 호흡만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이거보다 더 단순화가 되면 호흡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서 알게 됩니다, 이게. 더 단순화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명상은 사실은 위치에 대한 인식을 버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몸에 대한 인식이랄까 위치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쪽으로 개발하면 이게 끝까지 안 사라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관심을 거기에 계속 가지니까 안 사라지죠, 몸이. 그러니까 그 명상이 깊이 신전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위치가 처음에 알아질 수도 있죠. 자기가. 근데 관심을 안 가지면 나중에는 위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집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단지 순수한 들숨과 날숨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명상을 하실 때 긴장을 풀고 해야 됩니다. 꽉 잡듯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막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긴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명상이 발전되는 방향은 뭐냐면 긴장을 하고 있다가 점점 긴장이 풀리는 방향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에너지를 많이 쓰다가 에너지 소모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나중에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움직임이 많은 상태에서 거의 정지하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방향성을 이해하고서 내가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쓰는 방향으로 긴장을 더 푸는 방향으로 그리고 마음이 점점 멈추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호흡 명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코, 명치, 배 등으로 위치가 변하면서 집중하게 되는데 옮겨가도 되나요? 코끝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나요?
처음에는 뭐, 이 호흡 뭐, 코로 갔다, 명치로 갔다, 배로 갔다, 뭐 이래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에 조금 이 대상이,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좀 알아차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결국은 위치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야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좀 약간 좀 거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정도 하는 건 괜찮지만 좀 지나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에 대한 위치에 대한 인식도 없이 순수한 어떤 들숨과 날숨을 아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매일 명상하려고 하는데 아침과 밤 언제가 좋습니까? 시간은 30분, 1시간 어느 게 좋습니까? 아침과 밤 언제든지 좋습니다. 이게. 낮에도 좋습니다. 이게. 30분, 1시간 많이 하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자주 하고 명상이라는 게 어떤 때도 괜찮습니다. 또 사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게. 명상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전혀. 안 될 때가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내면에서는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개발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꾸준히 명상의 어떤 에너지가 쌓이면 안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 잘 되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그냥 가끔만 하다 보면 이게 명상이 이제 잘 될 만한 에너지가 안 쌓입니다. 이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회사에 다니면서 한 달 꼬박 일해야지 월말에 월급이 나오잖아요. 일을 매일 주말 빼고 5일 동안 하지만 5일 동안 매일 월급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한 달 일하고 나서 그 다음 월급이 나오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명상을 해도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든 월급을 받기 위한 어떤 노동을 쌓고 있는 거죠. 노동의 시간을 쌓고 있는 것처럼 명상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만약에 명상이 안 될 때는 그래 내가 나중에 이 저축을 해서 사목에 받으려는갑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달에도 잘 안 되고 두 달에도 안 되면 내가 3년짜리 적금을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3년짜리 적금을 들었구나 생각하시고 그래 나중에 많이 받겠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뭐가 받을 때는 그래 내가 좀 한 달짜리 한 달짜리 월급을 받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잘 되든 안 되든지 다 좋은 겁니다. 이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은 인과법이거든요. 세상에 인과에서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명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좋은 원인들을 선업을 쌓고 있다면 그러면 그 선업의 결과는 결국은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안 받으면 나중에 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업의 법칙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건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이제 갖춰야 될 것은 바른 이해, 바르게 정확하게 한다는 것과 또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내심 있게 당장 뭐가 나타나더라도 꾸준하게 이 좋은 점을 보는 거죠. 지금 막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명상이 안 되면 그래 나도 몰아서 내가 바로 깨달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좋은 원인들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명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낮이 됐든 뭐 좋습니다.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5분밖에 없는데 명상을 이거 가지고 해도 되겠네 이런 마음 안 가셔도 됩니다. 5분 해도 좋은 것이고 1분 해도 좋은 겁니다. 30초 해도 좋은 겁니다. 단 10초만 내가 중간중간에 명상을 해도 그것만 해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은 언제든지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